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밤에 발표된 미국 5월 CPI를 분석을 해보고요. 최근 S&P 500 강세장에 따른 시장 전략 그리고 리스크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5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좀 계속해서 예상을 해왔던 부분이었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일단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뭐 상품 가격이라든지 특히 상품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시차가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게 한 대창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한두 달 정도 올랐다가 다시금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완만한 하락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 특히 물가에 가장 좀 크게 기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이후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감산 조치 또는 시장의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가 같은 경우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수요와 공급단의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가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가 하방 압력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서프라이즈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 물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음이 또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쉽게 좀 물가에 빠른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 물론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좀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집값이 쉽게 좀 빠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좀 완고하고 좀 견고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동시장과 좀 연관을 지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노동시장의 계속 지속적인 타이트함이 서비스 물가의 고착화를 계속 좀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 CPI를 보고 FMC 결과가 이제 나올 예정이긴 한데 이 FMC 회의에서 쉽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미 시장은 6월 FMC에서 금리 동결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올 연내에는 일단 한 차례 또는 아예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되는 이런 스탠스를 현재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불과 이게 한 달 전까지는 연내 한 3번, 4번까지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사라진 상태에서 연준의 발언 정도가 또는 강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업데이트되는 경제 지표들이 실물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주요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P 500이 14개월 만에 최고치 마감을 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선행지수와의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저같이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물 지표들 사이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엇갈리는 모습이 증시처럼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하방적으로 억눌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실제로 S&P 500 지수와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그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번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기 침체의 임계점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검정색 라인이 S&P 500 지수인데 전년 대비로 보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여러 지표들 간에 그러니까 증시와 실물 지표들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모습들이 여러 갈래에서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존에 역사적으로 이 방향성이 항상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뭐 이번이 예외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방향성이 향후에 어떻게 맞춰질지, 결국에는 실물 지표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의 동력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이 테크 중심의 빅7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월 은행 위기 이후에 이 상승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다라고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특히 거기에서 이제 빅7이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7개 기업들의 상승폭이 연초 이후에 50%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물론 6월 들어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더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물론 다른 산업으로의 그러니까 확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강도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과한 쏠림이 결국에는 다른 중소형주로의 이어지는, 그러니까 낙수 효과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낙수 효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쉽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3월 중순 이후부터 실제로 픽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 랠리의 원인이 뭐였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유동성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I가 촉발한 어떤 산업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익 개선 흐름이 좀 빠르게 개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유입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번 달 들어서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임계점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익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과 관련한 모멘텀일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월 은행 위기 이후에 상승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크게 작용했던 게 유동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두 달 정도, 한 세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연준이 확장했던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는 과정에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부채 한도 타결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 계정, 즉 TGA라고 하는 그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도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익과 관련한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이익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에 제가 이제 보통 보는 PER 지표, 즉 밸류에이션 지표가 좀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고평가와 관련 좀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그리고 이익 모멘텀 개선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부채 한도 타결로 디폴트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남은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또 궁금해요. 뭐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그 현금 잔고가 거의 바닥까지 와 있다가 이제 다시 지금 늘려 나가야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 이제 회기가 끝나거든요. 그 과정까지 본다라고 하면 재무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의 국채 발행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번 주도 벌써 이제 3일차에 들어서긴 했지만은 이번 주에도 상당한 규모의 국채 발행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국채 발행을 하면서 이제 국채를 매수해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차이는 좀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TGA 잔고가 늘어나는 이 초기 국면은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초기 국면에서는 일단 시장 증시에는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과거에도 됐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유동성이 혹시나 좀 타이트해지는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의 크레딧 이슈도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종 보여드렸던 지표들 중에서 시중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광의 통화와 관련한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은행들의 신용 여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금리 레벨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기도 하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방금 앞에서 저희가 뭐 테크, 빅테크, 메가 기업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미국 경제의 기저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또는 지역은행들, 중소은행들의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상황이 좀 더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여러분께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간 호황으로 여겨져 왔던 미국의 노동시장, 일부 냉각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지속될 때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가 있는 걸까요? 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시장 심리 지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하우스들, 그러니까 월간의 일부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 S&P 500의 타겟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 즉 연착륙과 경착륙의 그 경계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일단 물가는 아닌 것 같고요. 고용일 것 같습니다. 고용일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움직임을 좀 더 유심히 볼 네. 필요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양면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고용 보고서를 조사를 할 때 서베이 결과, 서베이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서베이는 이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는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게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과거에 경기 침체의 전조가 됐었던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연구 실업자 수 추이하고요. 그리고 임시직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이 임시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CEO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임시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추이, 전년 대비 추이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뭐 유심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전히 타이트한 미국 노동시장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